또 시작됐습니다. 너무 귀찮네요. 자, 언제 다 하냐? 문장 구조. 사실 문장 구조는 후딱 끝날 것 같아요. 문장 구조 끝나고 뒤에 문법 요소가 문제지. 진도 나가는 선생님의 마음이 이런 걸까요? 아니, 저도 이제 나름 이게 그 학원법상 강사는 3학년부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학원 같은 데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이널 때만 약간 그 여름 계곡 백숙집 한철 장사 마냥 저는 이제 가을 파이널만 이렇게 팔아먹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개념부터 쭉 강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딱히 할 생각도 없고. 근데 이거 어떻게 1년을 다 하실까요, 선생님들? 그 많이 돈 받으신 건데 대단해요, 진짜. 나는 돈 준다 해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잠깐 이렇게 쉬면서 하는 게 학업이랑 병행? 맞겠죠? 학교는 다니니까. 제가 공부는 안 하는데 학교는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힘드네요. 전업으로 하는 분들은. 근데 또 그만큼의 고충이 있겠죠. 뭐든 여러분 쉬운 건 없어요, 세상에. 쉬운 일은 진짜 없어요. 저도 막 어릴 때 막 21살, 2살 이럴 때는 비트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 선물 거래라는 게 있어요. 절대 여러분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코인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막 이런 것도 막 해보고 막 그랬는데 뭐든 있잖아요, 여러분. 쉬운 건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돈 버는 게 짱이에요. 그냥 근데 뭔가 확실히 하나가 결정된 거는 저는 가르치는 거랑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힘들어, 뭔가 너무 힘이 빠져요. 전 공항에서 일할 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서비스직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교육 서비스보다는 그냥 진짜 서비스의 기본인 서비스,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싫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재밌어요. 충분히 재밌는데 뭔가 일의 보람이라고 할까요? 근데 또 여러분들 나중에 잘 돼가지고 문자 온 거 보면 또 보람은 되는데 뭐 다 좋긴 해요. 근데 뭔가 저는 애초에 제 꿈이 항공업계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문장 구조로 가봅시다. 제가 작년에 비해서 헛소리를 좀 줄였거든요. 헛소리 줄은 티가 나나요? 헛소리를 원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4주차에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헛소리를. 4주차는 좀 널널하거든요. 헛소리 많이 할 수 있어. 자, 아무튼 자, 가봅시다. 자, 문장 구조인데요. 문장 구조는 크게 우리 요 구조만 다 알면 돼요. 문장은 크게 호 문장과요, 겹문장으로 나뉘어요. 그럼 겹문장은 또 어떻게 나뉩니까?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눠요. 이어진 문장은 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나뉘고, 아는 문장은 뭐 굉장히 많죠. 요 구조 안에서 모든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어진 문장은 뭡니까? 두 개의 혼문장이 연달아 이어져 나타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요렇게 컴마 요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아는 문장은요, 아는 문장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가운데 있고 큰 문장이 안아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얘랑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얘는 이제 약간 콤마처럼 부드럽게 이어진다,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하나만 나타내야 혼문장 아니면은 겹문장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 뒤에 거 한 번만 더 보고 제가 얘기해 줄게요. 본용언, 본, 그리고 본 플러스 보조용언 구조의 파악이에요. 자, 나는 밥을 먹고 있다. 그리고 나는 밥을 먹고 누웠다. 서술어의 개수, 앞에서도 제가 예문에 나온 것처럼 타고 있다 나왔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거는 혼문장입니다. 서술어의 개수가 하나인 거예요. However, 자, 나는 밥을 먹고 있다. 얘도 한 문장인데 however, 얘는 두 문장. 그러니까 서술어의 개수가 두 개고 얘는 겹문장으로 봅니다. 왜 그렇냐? 자, 고있다. 고있다는 우리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대표적인 진행상이고요. 여기서 나온 있다는 보조용언입니다. 보조용언이고 뒤에 있는 건 얘는요, 먹고 누웠다. 먹다 해도 의미가 있고 진짜 말 그대로 탑에 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eat and sleep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가 둘 다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본용언, 본용어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두 개입니다. 두 개. 본 플러스 본용어는요, 얘는 사실 이어진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나는 밥을 먹고 나는 누웠다 해서 나는 겹치니까 나는 하나를 빼버린 거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 개를 보고 겹문장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겹문장 중에서 뭐예요? 아는 문장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어진 문장이겠죠. 이렇게 됐고, 올해 제가 추가를 했는 내용이에요. 자, 옷이 예쁘지가 않다. 얘 생긴 거 보면은 뭔가 가 않다처럼 뭔가 얘도
아, 이렇게 서술절 아닌가라고 쉽게 생겼지만 얘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뭐죠? 얘는 보조사예요, 보조사. 그렇기 때문에 얘를 주어로 오인하면 안 되고 얘는 그냥 예쁘지 않다. 이것도 보조 형용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서술어로 묶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좋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어진 문장으로 백해서 자, 이어진 문장은 크게 여러분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었는데요. 우리 어미의 구조 한번 다시 볼게요. 어미라는 친구는요. 크게 선어말 어미가 있었고요. 어말 어미가 있었어요. 이 어말 어미를 크게 나눴을 때 우리가 오늘 지금 중심을 볼 거 연결 어미라는 게 있습니다. 연결 어미가 크게 3개 있었는데요. 대등적 연결 어미, 종속적 연결 어미, 그리고 보조적 연결 어미가 있었어요. 보조적 연결 어미는 먹고 있다처럼 본용과 보조용을 있는 데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군데 요 두 개, 대등적 연결 어미와 종속적 연결 어미가 있죠. 그래서 대등적 연결 어미가 붙은 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요. 종속적 연결 어미가 붙은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등, 종속이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어의 형성에서 봤었던 대등 합성어, 종속 합성어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약간 and의 느낌입니다. 하늘도 맑고 구름도 잠잠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도 맑다, and 구름도 잠잠하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동등하게 뭔가 두 개의 선후관계, 인과관계를 따질 수가 없는 문장들을 우리가 대등적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however,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요. 앞에 온 문장이 뒤에 온 문장에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이어진 문장 아니면은 역관계거나 어떻게 돼요? 내가 일찍 일어나면 아버지께서 칭찬하신다. 조건문이죠, 여러분. 이게 먼저 조건이 되어야 이게 뭐예요? 발생하는 거잖아요. 대등하다, and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뭔가 묶여있잖아요.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자, 형은 학교에 가고 동생은 놀이터에서 논다. 이건 단순히 두 개를 그냥 이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대등입니다. 자, 뒤에 봄이 오니 날씨가 따뜻하다. 이건 뭡니까? 그렇죠. 이게 조건이고 이게 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속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죠? 앞뒤 바꾸기. 이게 자연스러운 뭐예요? 대등이고 안 되면은 종속이죠. 동생은 놀이터에서 놀고 형은 학교에 간다. 오케이, 노 프라블럼이에요. 하지만 날씨가 따뜻하니 봄이 온다. 봄이 오니 날씨가 따뜻하다와 날씨가 따뜻하니 봄이 오다는 의미적으로 완벽하게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종속적 연결 어미가 된다라는 거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된다는 말이겠죠. 좋아요. 자, 됐고 사실 얘네는 뭐 시시하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실력이 얼만데 시시하지. 근데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이어진 문장이 아니라 아는 문장이죠. 아는 문장은 크게 명사절 아는 문장, 관형사절 아는 문장, 부사절 아는 문장, 서술절 아는 문장, 인용절 아는 문장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오늘 이 5가지를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명사절부터 볼게요. 자, 명사절 아는 문장입니다. 얘는요, 명사형 전성어미, 기, 그러니까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 명사형 전성어미를 써가지고 이제 명사적 쓰임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두 개, 기, 얘네 둘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직함을 믿는다, 돌아오길 바란다 이렇게 되는 거. 자, 근데 우리 명사도 보면요, 우리 채원이잖아요. 채원은 서술어만 붙으면은 주르륵 다 쓸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주르륵 다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긴 제가 자주 쓰이는 3개만 써놨는데 네 번째로 서술어도 괜찮습니다. 서술어도 쓸 수 있어요. 많이 이제 오히려 헷갈릴까 봐 일부러 안 써놨는데 서술어도 가능은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목보 이것도 얘가 다 부사 서술격 조사, 그러니까 서술격 조사란 말이야. 그냥 격조사나 그냥 앞에 뒤에 단어 관계로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달이 밝기가 대낮과 같다. 이렇게 제가 얘가 주어로 쓰이는 거예요. 명사절이 기써 있잖아요. 자, 내가 밥을 먹기 전에 그가 밥을 먹었다. 이렇게 전에 전은 전인데 어떤 전이에요? 내가 밥을 먹기 전에 이런 식으로 내가까지 같이 묶어야겠네요. 주어가 그가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그곳은 너무 멀어요. 어떻게? 내가 가기에 에라는 뭐예요? 부사격 조사가 붙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사어로 쓰인 거고요. 서술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서술어는 뭐 내 꿈은 선생님 되기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다라는 거 앞에 명사절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사절이 서술어로 쓰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만능입니다. 만능.
그러니까 좋아요. 자, 보면은 자, 그와 밥을 먹기가 나의 꿈이다. 그러니까 저도 뭐 약간 뭐 저의 최애캐랑 밥을 먹는 게 꿈이겠죠. 뭐 아무튼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좀 갈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케이팝이든 뭐든 최애랑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럼 먹을 것 같아요? 아유, 이게 잠옷 최애라는 것은 멀리서 봐야 여러분 멋진 존재예요. 나는 그 앞에 가면은 그래서 막 이렇게 말 개도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추한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애 앞에서는 밥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여러분 만약에 요새 야구가 되게 흥행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시구할 기회 생겼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시구도 못 할 것 같아요. 이게 야구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투수들이 굉장히 선수잖아요. 선수들이 던지기가 굉장히 쉬워 보이는 거지. 거기서 요 홈플레이트 이거 뭐냐 투수 플레이트에서 홈플레이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거 쉽지 않겠던데요. 근데 저 남자잖아요. 까오고 있지. 보통 여성분들이 시구하시거나 조금 더 뭐 어리신 분들이 시구하시면은 투수판에서 조금 앞에 나가서 이렇게 홈을 툭 던지시더라고요. 근데 20대 남자가 까오고 있지. 어떻게 그래요? 홈플레이트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렇게 던지면은 홈플레이트까지 못 가거나 가운데로 던지는 막 저쪽을 던지거나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서 쪽 빨리잖아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성향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진짜 절대 못해요. 아무튼 그렇고 그랬고 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주어로 쓰인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나는 그가 집을 나갔음을 알아버렸다. 자 이렇게 되겠고 얘는 뭐예요? 목적격 주어사에 있으니까 뒤에 목적으로 쓰인 거겠죠. 자 그리고 알아버렸다 여러분 이거 서술어 몇 개 버렸다는 여기서는 보조용으로 쓰였으니까 그렇죠 한 개 이렇게 되겠죠. 자 나의 꿈은 교사 되기가 아니다. 제 꿈도 교사 되기는 아니에요. 국어교육까지요. 저는 승무원 되는 게 꿈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얘는 뭐예요? 반대로 썼네. 이렇게 흰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C 보호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전인데 어떤 전이에요?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해서 뭐예요? 이거는 관용어로 쓰인 거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학교를 가기에 너무 이르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학교를 가기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쓰임으로 다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아요. 나 오늘 예문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 안 해야지 했는데 또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네요. 아무튼 그렇고 자, 요 여러 가지 좀 알려드릴 게 있어가지고 첫 번째로 는 것입니다. 는 것. 자, 그가 한식을 좋아함을 안다랑요. 그가 한식을 좋아하는 것을 안다. 요 두 개는 의미적으로 굉장히 유사해요. 유사해. 근데 얘는 둘 다 명사절일까요? 라고 했을 때 2002년까지죠. 6차 교육과정에서는요. 둘 다 명사절로 봤어요. 하지만 2002년 이후 실시된 7차 개정 교육과정 이후부터는요. 얘는요. 관형절로 봅니다. 어떻게 봐요? 이런 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관형절로 봅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형절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뭔가 명사랑 유사해 보이지만 관형절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면은 얘 것이 도대체 뭐의 수식을 받냐라고 했을 때 판단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별표. 명사절에서 아직까지 수능이 안 나온 부분이고요. 교과서에도 묘호하게는 좀 교과서에도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정의로 접근하면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뤄볼게요. 자, 의문문을 앉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해서요. 이거 있죠. 뭘까요? 뒤에 를 붙었죠? 뭡니까 그래서? 명사절입니다. 음기가 붙은 게 아까 명사절이라며요, 쌤. 야들도 명사절이에요? 네. 왜? 격조사 붙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중에 우리가 격조사, 그것도 주격, 목적격 이런 격조사가 붙일 수 있는 것들은 명사절밖에 없어요. 인용절은 인용격조사밖에 못 붙죠. 그러니까 이렇게 격조사 붙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명사절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문문, 간접 의문문 같은 게 안기는 경우에는 뭐예요? 누가 나고 하느냐가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명사절도 있다라는 것만 한 번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나올 만은 한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명사절이다. 몰랐지 이런 식으로 평가원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요거는 보기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옛날 보니까 사설에도 굉장히 꽤 나오더라고요. 음명사절하고 기명사절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뭔가 뉘앙스가 달라요. 자,
뭔가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음이 되면은 기가 안 되고 기가 붙으면 음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쓰여도 의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가 돌아왔음을 뒤에는 뭐가 붙어요? 알았다. 과거가 나오죠. 근데 나는 그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처럼 어때요? 자, 얘는 지금 과거적으로 쓰였고 얘는 미래적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은명사절은요.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요. 보통. 자, 기명사절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적입니다. 미래지향적이에요. 크게는 요 두 개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얘는 구체 뭐 일반인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다 외우긴 없어요. 다 외우긴 힘들고 그냥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가 대학에 합격함을 알았다. 합격함을 알았다는데 합격함을 바란다라고는 안 하죠? 그러니까 합격함 여기 못 넣어요. 그냥 합격하기만 되죠.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이 계약의 체결 여부는 우리가 노력함에 달려있다, 노력하기에 달려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 저도 이거 그냥 참고서 제가 본 전공책에서 가져온 거네요. 와닿진 않아요. 우리가 노력하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뭐예요? 노력의 양이죠. 이거는 노력의 정도입니다. 네, 우리가 노력함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그냥 OX래요. 노력할지 말지. 노력을 하면 되고 노력을 안 하면 안 된다. 요 차이래요. 근데 사실 저도 의미적으로 잘 와닿진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모두 쓰이더라도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저도 거의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걸 못 봐가지고 근데 되게 저는 비판적 문식성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높은 사람이 썼다면 다 믿는 사람이거든요. 국어학계에서 굉장히 높으신 분이 쓰인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중에 이게 좀 와닿는 분들 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언어 생활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저는 책도 싫어하고 저는 맨날 집에서 누워서 유튜브 쇼츠랑 인스타 릴스만 보는 인간이기 때문에 틱톡도 봐요. 온갖 쇼폼이랑 쇼폼 다 보는 인간이기 때문에 뇌가 녹아 있어서 그래요. 멍청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됐고 두 번째는 관형사절 아는 문장입니다. 논란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관형사절이나 관형절이나 같은 말입니다. 저 지금 이 교재에서도 관형절, 관형사절 계속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아무튼 관형사절은요. 아까 명사절은 문장이 명사 역할을 하는 거라면은 이번에는 문장이 이제 관형사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형사적 쓰임.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체언을 수식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무조건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쁜 꽃을 보았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우리 알다시피 뒤에 시간 표현할 때도 나오겠지만 우리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어떤 특징이 있죠? 그렇죠. 얘는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남은 밥. 과거죠, 과거.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을 벌레, 뭐 과거, 미래, 그리고 맑은 하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겠죠. 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관형사절은. 근데 관형사절은 이게 개념이라면은 자, 이번 9평, 6평인가요? 6평에 한번 추가적인 개념이 한번 나왔었죠. 뭐예요? 바로 관계관형과 동격관형이라는 건데요. 우리 명사절과 달리 요쪽 관형사절이랑 부사절에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자,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문장 뭐예요? 하늘이 맑다잖아요. 뭐예요? 얘 지금 주어가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관형사절이랑 부사절이 유독 생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한번 유형을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생략이 된 관형절. 그걸 우리가 관계관형절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우리 관계대명사 생각해봐요. 영어 관계대명사도 어때요? 뒤에 오는 거 뭐 하나 빠지죠. 불완전한 문장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동격관형절. 얘는 뭐예요?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그냥 그 관형절 자체로 문장이 되는 걸 우리가 동격관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쁜 꽃을 보았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뭐예요? 지금 주어가 생략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계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새가 난다. 뭐예요? 새가 난다. 그대로 괜찮잖아요. 맞죠? 새가 난다로 완벽한 문장이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고? 동격관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이것은 내가 읽는 책이다. 내가 책을 읽는다 해서 지금 책을이 빠졌죠. 그게 뭐예요? 예, 관계관형이 됩니다. 자, 내가 태어난 2002년에 태풍이 불었다.
자, 내가 2002년에 태어나다. 부사어가 생략됐죠? 얘도 뭐예요? 관계관형절입니다. 자, 그는 우리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모른다. 우리가 돌아왔다 라고 하면은 멀쩡하죠? 자, 뭐예요? 얘? 동격관형절입니다. 자, 나는 그녀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그녀가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뭐예요? 그렇죠. 이거 동격관형이죠. 얘는 동격관형인데 요 안에 좋은은 또 뭐예요? 얘는 또 관계관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생략이 됐냐 안 됐냐 요 차이로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관계관형, 동격관형이라는 거를 봅니다. 뭐 따지고 보면은 뭐 더 깊게 의미적으로 파고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질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정의는 아니고. 근데 수능에서 뭐 그 더 깊은 것까지 알아야 될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 6평에 한번 나왔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수식받는 명사가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뭐 문장 성분이 될 수 없는 경우, 뭐 관계관형이랑 유사한 개념인데요. 뭐 이런 거. 네, 한번만 풀어주세요. 제가 해설은 또 올려놓겠습니다. 자, 됐고 부사절 볼게요. 부사절은 말 그대로 부사형 전성어미. 근데 이건 좀 특이한 게 있죠. 우리 앞에 명사절이랑 관형사절은 어땠어요? 그렇죠. 명사형 전성어미 아니면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을 수 있었는데 얘도 부사형 전성어미 붙어요. However, 얘는 부사 파생 전미사라는 친구가 붙는다라는 거 굉장히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수능에서 이걸로 낚기 너무 좋아요. 자, 봅시다. 부사형 전성어미 쓸 수 있고 부사 파생 전미사 쓸 수 있다는 거 너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됐죠? 자, 됐고 이렇게. 근데 요 없이 뭐예요 이거? 없이가 이제 접사잖아요. 접사. 그래서 뭐 서술성이 있는 접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것까지 몰라도 돼요. 그냥 접사라고만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봅시다. 그 아이는 형과는 달리 사교성이 있다. 형과는 달리. 자, 여러분 달리 뭘까요? 얘는요. 다르다 이가 붙어서요. 르 불규칙이 나서 달리가 된 친구예요. 결론적으로 얘도 접사 쓴 겁니다. 얘 접사 사용한 친구예요. 자, 그 아이가 재주가 있게 생겼다.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어미 사용하는 거겠죠. 자, 붉은 애가 불이 활활 타듯이 솟아오르고 있다. 듯이 얘도 어미 사용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좋아요. 굿. 퍼펙트. 근데 앞에 보시면요. 여러분 요 친구 있죠. 요 친구. 앞으로 당겨볼래요. 이렇게. 불이 활활 타듯이 붉은 애가 솟아오르고 있다. 괜찮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꼴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이어진 문장이 돼버리죠. 문제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부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부사절 아는 문장으로 약간 위치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엄마가 여행을 갔으므로 아빠는 친구들을 부르셨다. 이 꼴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그렇죠. 이거는 그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근데 아빠는 엄마가 여행을 갔으므로 친구들을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뭐예요? 이제 이거는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로 보셔야 돼요. 위치로.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은 부사절이고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쭉쭉 이어져 있으면 이때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둘 다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사실 24년 6평에 명시를 했었더라고요. 제가 맨날 놓쳤어요. 이런 바보 멍청이.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은 잘 가르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요런 거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평가원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6평에 이미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쭈주룩 나오면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가운데 낑겨 들어가면은 이때는 부사절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는 고향을 떠났다. 이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뭐예요? 종속이에요. 근데 얘는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얘는 뭐예요? 그럼 부사절을 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어야 돼요. 근데 인생은 짧고 예술을 길다. 이거 뭐예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인생은 short and 예술은 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요. 인생은 예술은 길고 짧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속문과 부사절 간의 관계만 되지 대등, 얘는 낄 자리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종속문과 대등문 간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발생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서술절하는 문장. 얘는 그냥 외우세요. 꼴을.
꼴을 외우는 게 좋아요. 가가다 요 꼴을 외우는 게 좋아요. 가가다 아니면 는가다 이런 거. 가는 가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문장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저를 아는 문장이다. 굉장히 문장 입체적이에요. 어떻게 되냐? 자, 원래 주어,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라고 해서 이거 V로 하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편하니까 그냥 SV라고 할게요. SV. 자, 그러면은 얘가 또 하나의 또 크게 뭐가 돼요? V가 되고 얘가 또 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S 하면은 이게 V2가 되는 거예요. S1, V, S2 이렇게. 이해될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장이 입체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첫 번째 명세구가 이건요. 코끼리가 코가 길다 보니 뭔가 코끼리는 코가 길다가 좀 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죠? 이런 거 굉장히 좀 특이해요. 그래서 보어랑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되다, 아니다 이 친구들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중요해요. 오케이? 됐고. 자, 그럼 봅시다. 자, 얘 V1, 얘 V2 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V2가 되고 이게 S2. 생선이 도미가 맛있다가 이제 생선이에 해당하는 서술어는 도미가 맛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버지가 허리가 조금 아프시다. 마찬가지일 거고 그 집안이 아들이 귀하다도 마찬가지일 건데 예문사가 굉장히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자, 보세요. 짧아요. 뭐가 짧아요? 5mm가 짧아요. 이러면 이게 뭐예요? 또 V2가 되고 자, 뭐가 짧아요? 길이가 짧아요. S2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V3가 되겠고 뭐가 길이가 5mm가 짧아요? 그렇죠. 소매가 짧아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또 뭐가 돼요? V4가 되겠고 자, 그러면은 소매가 길이가 5mm가 짧아요. 뭐가? 그렇죠. 블라우스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블라우스가 뭐 저쪽 뇌절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술자를 아는 문장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국어학자들 중에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뭐 이딴 걸 상정했냐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선생이 아니다. 얘는 뭐예요? 아니다니까 그냥 얘 보고로 봐주시면 돼요. 하지만 맞다잖아요. 맞다기 때문에 얘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V2, S2로 봐주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되었다. 이것도 괜찮지만 선생님이 꿈이다는요? 그렇죠. 이거 S1, V1 해서 이게 또다시 V2가 되고 이게 또 S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니까 되다 아니다 뭐든 는 가다 요 구문이 나왔을 때 되다 아니다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보어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어랑 아니다만 그러니까 되다와 아니다만 보면은 발작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주시면 돼요. 항상 문장에서 되다 아니다 예리하게 챙겨봐 주신 거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인용절입니다. 아까 간접 인용, 직접 인용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룰 거고요. 어쨌든 인용이란 게 뭐예요? 남의 말을 뺏기는 거죠. 남의 말을 뺏겨서 부사어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문장은 우리가 인용절을 하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의 말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가져온 거를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요. 남의 말을 내 기준에 살짝 변형해서 버라이어티를 시켜서 가져오는 거를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그에게 야라고 했다. 야라고 한 말을 토시 한마디 안 바꾸고 그대로 가져와서 뒤에 라고 붙이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그는 다리 박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걔가 다리 박다고 얘기했는데 그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좀 변형을 해서 이럴 때는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보면 서술절은 서술어가 됐잖아요. 관형절은 관형어가 되고 부사절은 부사어가 됐는데 우리 인용절의 문장 성분이 뭘까요? 인용어라는 말은 없는지 뭐지? 라고 했을 때 자, 어쨌든 야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리 박다고 얘기했고요. 했어요. 뭐라고? 야라고 했어요. 결국 얘는 뭡니까?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절이기 때문에 문장 성분은 뭐다? 부사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중요해요. 결국 문장 성분은 부사어가 된다라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난 저렇게 많은 변을 처음 봤어 라고 토시 그대로 큰 따옴표까지 가져왔죠. 근데 이거를 내 입장에서 변형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영희는 자기가 그렇게 많은 별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같은 인물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걸로 제기충을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얘도 특이하죠. 어제 순이가 철수는 내일 학교에 가라고 말했다. 근데 어제 내일은 오늘이죠. 그래서 순이 오늘 기준에서 말할 땐 순이가 철수는 오늘 학교에 온다고 얘기했다처럼 시간, 뭐 이그저 이런 지시 형용사 관계라던가 이런 것까지 다 바뀝니다. 이해되실까요? 좋아요.
이것만 잘 체크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됐죠? 자, 얘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냐? 자, 많은 학생들이 너무 헷갈려하는 건데요. 명사절은요, 앞에 우리 명사, 이거 엄연히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명사도 관용어랑 부사 역할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절도 관용어와 부사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요. 관용어랑 부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게 관용절, 부사절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절의 이름은요, 활용되는 어미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붙었잖아요. 아무리 백날 첫날 서술어로 기능한다고 해도, 목적어로 기능한다고 해도, 관용어로 기능한다고 해도, 부사어로 기능한다고 해도 어쨌든 기가 사용됐다면 이거는 반드시 뭐다? 명사절이다 라고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나는 천둥이 내려치기 전에 집에 돌아갔다. 전을 수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얘는 기가 붙었기 때문에 관용절이 아니라 그냥 명사절로 보셔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나는 바깥이 달이 밝기에 나와서 그것을 감상했다. 자, 애가 붙었지만 결국 얘도 기가 썼기 때문에 얘는 부사절로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용절이 줄어들어서 관용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고 하는, 라고 하는, 야고 하는 같은 간접 인용 문장이요. 다는, 라는, 야는 등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줄기 전에는요. 인용절과 관용절이 짬뽕이 된 거고요. 줄어든 후에는 관용절로 보셔야 돼요. 자, 그녀가 결혼했다고 하는 소문이 떠돌았다. 이거 사실 어떻게 따져야 돼요? 얘가 얘를 수식해요. 이게 뭐예요? 일단은 인용절이 하늘을 수식했고요. 이 인용절이 또 뭐예요? 관용절로서 소문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안 줄어든 경우죠. 그러니까 인용 플러스 뭐예요? 관용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결혼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얘는 줄어들었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해서 붕! 얘는 그냥 관용절만 하나가 띡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굉장히 명시적으로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두세요. 왜? 이거 수능에서도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6월 9월도 아니고 수능이요. 봅시다. 자, 어쩌고 저쩌고. 자, 깨끗하지만 비가 온다는 예보를 했다. 줄어든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고 뭐예요? 관용절입니다. 근데 얘 인용절이라고 했죠? 틀렸죠? 답 1번.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네, 요 형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줄어들었을 때와 줄어들지 않았을 때의 형태, 그거를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됐고,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래도 수능도 날이 가면 갈수록 문장이 꽤 복잡해져요. 너무 복잡해지고 진짜 문제를 위한 문장을 만들었죠. 실정을 해서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 그런 문장들 만들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 요 루틴입니다. 루틴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어진 문장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어진 문장이 있으면 미리 쪼개놔야 돼요. 쪼개놓고 각각 분석하셔야 되거든. 얘도 어서 있잖아요. 쪼개주세요. 쪼개주고, 자, 급하게 부모님이 계신 집을 향했다. 됐고, 자, 아는 문장에서 이제 저희는 큰 서술어라고 할 거예요. 큰 서술어. 맨 끝에 있는 서술어를 찾으면 돼요. 보통 맨 끝에 서술어. 그래서 분석이 더 쉬워져요. 얘는 뭐예요? 들어서. 그리고 얘는 향했다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큰 서술어에 묶이는 성분들 찾으면 돼요. 일단 주어부터.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그렇죠. 내가 들었죠. 자, 그 다음에 뭘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죠. 이렇게 될 거고. 얘는요, 향했어요. 누가? 내가. 어디로? 어떻게? 급하게. 어디로? 집으로. 이렇게 향했어요. 그러니까 서술어에 묶인 성분들 제가 다 남겨뒀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가 해결할게요. 아무튼, 됐다. 자, 됐고, 그 다음에는, 그니까, 해결했잖아요. 말이 안 나와. 좀 당황했어요. 방금 그거 나와가지고. 어쨌든, 요 큰 서술어에 묶이는 친구들이 각각 빼냈잖아요. 그럼 빼냈고, 남은 게 그럼 뭐예요? 남은 게 이제 돌아왔다는 계신과 같은 용언의 활용형이잖아요. 그럼 또 여기에 묶이는 친구들 보는 거예요. 그가 고향에 돌아왔다. 그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이렇게 묶어주고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네, 결국에는 그렇죠.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얘네를 찾아가지고 주어와 서술어 찾아내고 서술어에 또 묶인 나머지 딱 빼내면은 남은 게 뭐예요? 그게 아는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는 문장을 최대한 분석하고
아는 문장을 쳐내면서 안 긴 문장을 골라 빼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순서가 정확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큰 서술어 구하는 거를 잊지 마셔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도 보면요. 봅시다. 자, 아니다. 자, 뭐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야. 뭐가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빼면은 얘네만 남죠. 이렇게 될 거고. 자, 빛나는 지우가 출전한 대회에 찾아갔다. 자, 그래서 요거 찾아갔다. 뭐 따지고 보면은요, 찾아갔다는 해석이 좀 여지가 있는데, 뭐 얘도 뭐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진짜 find and go잖아요. 네, 보통 얘는 이렇게 이어진 문장으로 분석을 합니다. 아무튼 앞까지만 봅시다. 자, 찾았어요. 뭐를? 대회에. 자, 그 다음에 뭐 빛나는 이렇게 누가 찾았는데? 빛나가 찾았잖아요. 뭐를? 대회를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우가 출전한 이렇게 대회를 수식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게 23년 수능 문제인데요. 자, 돌아다녔어요. 누가? 그가 뭐를? 관광지를. 자, 어떻게? 뭐 신이 닳도록. 자, 그러면은 뭐가 돼요? 자, 아름다운은 뭘 수식해줘요? 아름다운은 관광지를 수식해 줄 거고요. 신이 닳도록은 돌아다녔던을 수식해 주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될 거고. 뭐 여기 제가 보시면 문제에는 생략된 문장 성분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얘도 뭐예요? 주어 생략이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됐고. 나는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내가 말했어요. 어떻게? 친구에게 말했어요. 뭐가?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고 말했다. 예, 인용절이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큰 서술어와 큰 주어를 쳐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루틴이라면 루틴이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문장 성분 하나, 문법 요소 하나 남네요. 문법 요소도 한 40분 내로 컷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번 할 수 있겠죠, 제가? 뭐 예시 문제 이런 거 적게 풀이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가보면 할 수 있겠죠, 뭐. 아무튼 저는 커피 한 잔만 좀 빨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3장에서 만나요. 굿!